안녕하세요. JCN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고 지나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정작 병원에 가보면 생각보다 큰 질환이 숨어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닥터스울산에서는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로 제니스병원 내과 전문의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항목들을 꼭 챙겨야 하는지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니스병원 내과 전문의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건강검진이잖아요. 본 토크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정기검진 꼬박꼬박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요즘은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 하고 몇 번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원장님은 건강을 스스로 먼저 챙겨보시기도 하고 꼬박꼬박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왜 꼭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목적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강검진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사전에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보통 1차 예방, 2차 예방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발병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얘기하는데 금연, 금주, 운동 이런 올바른 생활 습관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 예방을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강하고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건강검진은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딱히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건강검진까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질병들이 병이 발병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고, 특히 담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속된 말로 거의 살 거 다 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로 존재합니다. 네, 근데 특히나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증상을 이미 느꼈을 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증상이 없는 병들은 정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점이 드는데요. 건강검진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한 항목만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묶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1, 2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아도 되는 항목도 있고, 어떤 항목은 3, 4년 내지는 5, 6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검사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직장과 같이 단체 검진관에서 패키지로 하는 검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테일러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이 되면 암 검진도 함께 챙기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건강검진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위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보다는 보통 40세 이후에는 보통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권장하고 있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과거 검사에서 용종이 없으면 5년에 한 번,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1, 2년 내지는 2, 3년 간격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이른 나이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암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위암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위암하고 달리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검진이 중요한 건 잘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로 건강검진을 자꾸 미루거나 아예 안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위험도가 있을까요? 사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없이 그냥 지나치고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 질환들이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치료가 쉽지가 않고, 따라서 예후도 좋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분들께 건강하게 미리미리 앞서서 검진을 받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 확실한 예방법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검진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떤 걸 꼭 받아야 하지? 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꼭 챙겨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20대나 30대처럼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압, 혈당, 간 기능 검사 같은 기초 검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40세 이후부터는 위내시경, 대장암 검진 같은 암 관련 항목들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돼서는 대부분이 암 발생률이 상당히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경부암이나 유방암 검진, 골밀도 검사,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전립선 관련 검진도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검진 기준도 참고가 되지만 개인별로 가족력이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검진 항목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 30대는 기초검진 위주로 또 40대 이후는 암 관련 항목들이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본인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 가족력에 따라서 맞춤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젠 구체적인 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받는 혈액 검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원장님, 건강검진 시에는 혈액 검사에서 주로 어떤 항목을 확인하게 되나요? 건강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혈당이나 동화혈색소를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수치나 신장 검사, 크레아티닌 수치 등을 통해서 신장 기능 검사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 검사 이상 소견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검사들은 만성질환이나 대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혈액 검사만 잘 확인해도 내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와 더불어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검사 중 하나가 바로 흉부 엑스레이잖아요. 네. 흉부 엑스레이로는 주로 어떤 질환이나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폐와 심장의 상태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폐렴, 결핵, 폐기종 같은 폐 질환이나 심장 크기와 형태의 이상 소견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심장에 생긴 비정상적인 음영이나 염증, 종양의 가능성 등을 초기 단계에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암을 조기 발견할 때 과거에처럼 엑스레이 촬영보다는 저선량 CT를 통해서 엑스레이에는 가려지는 부분이 종양을 한 40% 정도는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0%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설량 CT를 찍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진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로 폐와 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폐 건강만큼이나 심장과 혈압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번엔 혈압과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따로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혈압이나 심장 건강은 건강검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전도 검사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검자분들은 대개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심초음파나 기타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압 측정과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혈압과 심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간 건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이상이 있어도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검진을 통해서 간 건강 상태는 어떤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 기능이 75%가 이상 망가져서 25% 정도만 남아있더라도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간 기능 검사에서는 AST, ALT, 감마-GT, 알부민, 빌리루빈 같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들을 보면서 간 기능 손상이나 염증 여부, 그리고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 간염 또는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구조적인 이상까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과암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나 간 질환과 관련된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간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관련 검사를 꼭 받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간 검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갑상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갑상선 기능 이상도 꽤 흔하게 나타나곤 하잖아요. 이렇게 갑상선 이상이 의심될 때는 건강검진에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인 T3라는 것과 T4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인지 아니면 반대로 부족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저하 상태인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스캔 또는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 등의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장, 즉 콩팥 건강과 관련된 검사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도록 피곤하거나 부종이 생기는 원인이 신장 문제일 수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검진에서 신장 기능은 어떤 검사로 평가하게 되나요? 보통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서는 몸 안에 BUN이라는 물질과 크레아틴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사구체 여과율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수치를 보면서 신장의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나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상 소견이 있으면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또는 신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혈액 검사부터 간, 신장, 간상천 신장까지 검진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신호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검사 항목들과 그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검사를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검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다음 키워드에서 검진 결과를 통해 자주 발견되는 주요 질환들과 그에 따른 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턴 검진 결과를 통해서 자주 확인되는 주요 질환들과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죠. 바로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면은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특히 고지혈증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건강검진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몸이 상당히 비대해 보이고 비만해 보이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손으로 대기만 해도 기름이 줄줄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콜레스테롤 막상 검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네. 반대로 삐쩍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 보이시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외모로만 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별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령이고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고지혈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확인되면 우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검진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건강검진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증,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 질환이 동시에 한 분한테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이런 대사 장애가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복부 비만이 소견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도 비만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만과 건강검진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체질량 지수와 복부 둘레를 측정함으로써 비만 여부를 평가하고 대사질환의 위험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복부지만은 내장 지방 증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검진을 통해 수치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비만도 검진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암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암도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검사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엑스레이가 또 사용되고 초음파 검사도 사용되고 CT 검사도 사용되고 우리 또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 검사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피의 소량의 혈액을 가지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표지자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간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나 CT들이 아까 말씀드린 CT 같은 검사들이 사용되지만 혈액 검사로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알파 P2 프로테인을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간암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CEA 같은 것을 측정함으로써 그리고 담낭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CA19-9이나 여성들한테 생겨나는 난소암과 관련된 거는 CA125, 유방암인 경우에 CA15-3과 같은 종양표지자를 검사함으로써 암이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만으로 암을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이상이 발견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나 CT나 MRI 같은 검사를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병의 유무나 크기나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일부 암종에서는 실제로 암이 발생하여도 종양표지자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검사는 아닙니다. 네. 역시 어떤 질병이든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검진을 받으면 조기적으로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원장님과 얘기를 나눌수록 정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 그럼 이번엔 흡연자분들의 건강검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 중엔 검진을 받는 게 괜히 더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는 뭘 더 검사해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검진할 때 꼭 어떤 항목들이 더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성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숨이 차다. 네.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COPD라고 그러죠. 그런 병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게 흡연이 가장 강력한 폐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률이 현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폐암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OPD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폐암의 발병 유무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부 엑선 촬영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흉부 엑선 촬영에서는 폐의 40% 정도는 심장이나 횡격막 등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설량 CT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검진 항목을 통해서 질환의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은 아프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건강은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잃고 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검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제니스병원 내과 전문의 김경민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앞으로의 생활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만 잘 지켜도 건강한 삶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내 몸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